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 은퇴 이후의 시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어쩌면 이 질문은 퇴직 후 아침이 낯설게 다가올 때, 달력을 채울 약속이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 아닐까 하는 쓸쓸함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반을 훌쩍 넘긴 시점에 서 있습니다. 오랫동안 달려온 직장 생활이 끝나고 자녀는 독립했고 사회 속에서의 역할도 서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시기를 은퇴라고 부르고 어떤 이는 노년의 시작이라 말하지만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인생의 두 번째 봄. 지금부터가 진짜 나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한 의무가 아닌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나이 들어갈 것인가 하는 질문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됩니다. 일본의 작가 소노 아야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정리의 시간이며 가장 단정한 삶의 방식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를 가볍게 하고 타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아하고 존엄한 나이 들매 방식입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늙어가야 하는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그리고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은 소노 아야코의 책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를 통해 은퇴 이후의 삶을 단단하고 희망차게 설계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노년이란 더 이상 무언가를 성취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기입니다.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부터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저희의 인연도 계속되길 바라며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청춘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제1장 엄중한 자기 구제. 단단한 은퇴 이후의 삶을 위해 자기 자신을 엄격히 다스려야 합니다. 다소 무거운 제목이지만 노년은 외부의 도움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를 바로잡고 단단히 세우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많은 것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부모에게 보호받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일터에서 역할을 다하며 누군가에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그런 기대는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남이 주는 것, 해주는 것에 대한 기대를 버린다. 이 문장은 단순한 독립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년의 외로움이나 섭섭함은 대부분 기대의 좌절에서 옵니다. 자식이 왜 찾아오지 않지? 왜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지? 하지만 그 기대가 없었다면 섭섭함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대는 곧 실망의 씨앗입니다. 이제는 바깥에서 오는 인정보다 내 안에서 오는 평온과 자족을 키워야 할 때입니다. 나이 들수록 우리는 해결자보다는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하려고 노력할 것. 외부의 기대와 도움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완벽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과감히 포기하라고도 말합니다. 모든 걸 끌어안고 버티려고 애쓰는 건 노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건 내 몫이 아니구나. 깨달았을 때 내려놓는 용기, 그것이 오히려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집착과 기대는 우리 마음속에 큰 구멍을 만들어 무력감과 외로움을 초래합니다.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은 마음속에서 놓아주세요. 또한 저자는 몇 가지 노년의 흔한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 말 것. 노년에는 신체적 불편, 외로움, 사회적 소외가 겹치며 자연스럽게 내가 제일 힘들다는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삶에는 정답도 비교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겪는 고통은 결코 가장 크지도 가장 작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 몫의 고통일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푸념을 해서 좋은 점은 단 한 가지도 없다. 노년의 푸념은 점점 사람들을 멀어지게 합니다. 말을 할수록 고립되고 점점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느낌이 듭니다. 명랑한 태도는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화장입니다. 비록 내 삶이 고단하더라도
조금은 의식적으로 웃고 유쾌한 말을 꺼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오래도록 사랑받는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음을 시기하지 마세요. 노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독 중 하나가 바로 질투입니다. 젊은이의 활력과 가능성을 부러워하고 요즘 젊은 것들은 으로 시작되는 비난을 일삼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고 맙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냉혹할 것. 냉혹하다는 건 기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치열하고 바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효도하거나 돌봐줄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고 그들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자고 다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라도 무슨 말을 해도 좋다고 생각은 위험합니다. 익숙함이 예의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따뜻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삐딱한 생각은 용렬한 행위, 의식적으로 고칠 것. 노년의 날카로움은 불안감에서 오기도 합니다. 세상이 낯설어지고 내 자리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 사람들은 마음이 거칠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사람은 나 자신이 되고 맙니다. 진짜 자립이란 무엇일까요? 생활의 외로움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얼핏 보면 너무 냉정한 말처럼 들리지만 어쩌면 가장 따뜻한 위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완벽하게 외로움을 없앨 수 없기에 결국은 스스로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다루는 방법을 익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외롭다는 건 내가 누구보다 오래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내 삶을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었을 때보다 자신에게 더욱 엄격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를 더 너그럽게 대해줘야 할 것 같지만 오히려 조금 더 단정하고 절제된 태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을 잃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노년의 존엄입니다. 즐거움을 얻고 싶다면 돈을 아끼지 말 것. 작고 소박한 기쁨에 과감히 투자하세요. 좋은 차 한 잔, 음악회 한 번,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사 한 끼. 이 모든 것이 인생 후반부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엄중한 자기 구제란 우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롭고 품위 있게 살아가기 위한 초대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나로 살아가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고 고요하지만 흔들림 없는 인생 후반부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제2장 생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종종 노년기를 생의 끝자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노년은 생의 한가운데이다. 한 사람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진정한 의미를 발휘하는 시기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갈 의지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과거를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의 영광, 사랑, 성공 모두 소중한 기억이지만 그것에만 머물면 현재의 삶이 공허해지고 맙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오늘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 멋진 노년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이제 끝이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생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의 전성기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직 현역이다. 노년에 접어들면 대부분 직장을 떠나고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퇴물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렇게 단호히 말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현역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현역이라는 건 직업을 갖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 매일의 삶을 의미 있게 채워가려는 의지, 그게 바로 현역입니다. 설령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날이 있더라도 오늘 하루 나는 어떤 가치를 만들었는가를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책을 읽고 꽃을 돌보고 좋은 음악을 듣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당신은 여전히 삶의 중심에 서 있는 현역입니다.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도 현역으로 살아가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자는 이 말을 강조합니다. 늙음을 잇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갖는 것이다. 그것이 취미든 공부든 손주 돌보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드는 무언가를 갖는 겁니다.
노년이 허전하고 쓸쓸하게 느껴질 때 그 공백을 채우는 건 결국 몰입의 힘입니다. 하루에 단 30분이라도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삶의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는 게 버겁다 느껴질 때 하나라도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다면 그것이 삶을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가져보세요. 나이 들수록 체력은 줄고 기억력도 흐려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자주 자신을 책망하거나 세상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말합니다. 약해졌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 것.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다. 완벽하려고 애쓰기보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조금 부족하고 느리고 어딘가 허술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품위 있게 살아가는 것이 노년의 진짜 멋입니다. 오히려 과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과거를 그리워하는 태도는 마음이 늙는 지름길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관계에서의 자유로움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간관계는 자연스레 줄어들게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친구들과의 거리도 멀어지고 심지어 자식들과도 예전 같지 않죠. 하지만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선택의 자유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에는 인연을 줄이는 것도 지혜다.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무적인 만남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과만 교류하세요. 좋아하는 사람과만 대화하고 만나고 웃으세요. 관계를 줄인다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삶의 밀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노년이 되면 특별한 날보다 아무 일도 없는 평범한 하루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 평범함 속에 숨겨진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햇살을 쬐고 잠자리에 드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더 이상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됩니다. 작은 일상을 음미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무탈함, 그 속에 숨어있는 고요한 기쁨을 느껴보세요. 그것이 바로 생의 한가운데를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인생의 늦은 시기는 없다. 단지 자신이 포기했을 뿐이다. 당신이 어떤 나이든 어떤 상황이든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세요. 글을 써보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걷기부터 해보세요. 처음은 서툴겠지만 그 도전 자체가 바로 젊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노인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자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도 인생을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당신의 오늘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는가? 나이는 당신을 주변으로 밀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가 나는 이제 중심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흐려지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중심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작은 몰입 하나를 찾고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용기. 그것이 우리가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의미 있고 단단하길 바랍니다. 제3장. 죽음을 편안하고 친숙하게. 죽음이라는 단어는 어쩌면 우리에게 여전히 무겁고 낯설고 두렵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란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일 뿐 공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준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두려울수록 우리는 죽음과 가까이 지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온다는 것만 알면서도 그 순간을 제대로 생각해보지 않지요. 하지만 저자는 말합니다. 죽음을 일상 속에서 자주 떠올려 보는 것, 그것이 오히려 삶을 선명하게 만든다. 죽음은 인생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죽음은 삶의 일부이며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의 삶에 더 집중하게 됩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지금의 내 모습은 마지막 날 부끄럽지 않을까? 이 질문은 삶을 가볍게, 진실하게 그리고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죽음의 준비는 삶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는 정리하지 못한 채 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리란 단지 물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의 정리, 관계의 정리, 생각의 정리까지 포함됩니다. 정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줄여보세요. 물건을 줄이고, 말수를 줄이고, 욕심을 줄이고, 미련을 줄이면 마음이 가볍고 단정해집니다. 특히 남겨질 사람들을 위해 유언장이나 간단한 정리 노트를 준비하는 것도 깊은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품이 있는 죽음을 꿈꿉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루아침에 얻어지지 않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의 태도와 습관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갑자기 병들거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자신이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타인을 원망하지 않는 의연한 태도. 이런 마음가짐이 곧 마지막 순간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미움을 남기지 않는 일. 화해할 수 있는 사람과는 반드시 화해하는 것. 노년의 가장 멋진 일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인간다운 죽음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아직 살아있는 동안 충분히 살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은 내일을 덤처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삶에 애착을 갖는 건 좋지만 그 애착이 집착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매일을 불안하게 살게 됩니다. 노후에 겪는 병, 고통, 외로움도 이 또한 삶의 일부라고 받아들이면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닥칠 죽음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그 자체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 물음은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저자는 장기기증, 기부, 기록 남기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사랑과 철학을 남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남겨진 사람들에게 기쁨과 따뜻한 기억을 남기는 것 아닐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죽음은 더 이상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인생의 하루 전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미뤄둔 감사를 표현하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일. 그런 작고 평범한 일상이 바로 삶의 중심이며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죽는 날까지 활동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오늘을 더 생생히 사는 방법이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삶. 그것은 결국 오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마지막까지 단단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는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 또 다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적다는 것을 실감하는 나이.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 마음 한켠에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처음엔 낯설고 막막하게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달려온 길에서 멈춰서는 순간 과연 이 다음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려움과 함께 묻고 싶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저자는 이 책에서 말합니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완성의 시간이며 고독이 아니라 자기와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라고요. 삶의 가장 깊은 지혜는 이 시기에 비로소 피어난다고. 우리는 그동안 충분히 살아냈고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했던 시간들 너머로 나라는 존재에게 시선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내 삶을 오롯이 나답게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는 아침 햇살이 드는 창가에 앉아 책 한 권을 넘겨보는 여유를, 조용히 차를 우려 한 모금 마시는 사치를 누려도 됩니다.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그림, 악기, 글쓰기 같은 취미를 다시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삶의 속도를 조금 늦추어 가더라도 마음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누구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의 중심을 단단히 세우는 것. 남과 비교하거나 외로움을 탓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고 그것에 귀 기울이는 것. 나이 들매 진짜 가치는 바로 그런 삶의 태도 속에서 빛나는 법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즐거움을 얻고 싶다면 돈을 아끼지 말 것. 외로움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으므로 그조차도 품을 것. 노년은 철저히 개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고요한 성숙과 품격은 어떤 젊음보다도 더 반짝이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노년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며 고립의 길을 갈 수도 있고 반대로 스스로를 긍정하고 즐기는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조용한 평온을 감사히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성공적인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여러분,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조금씩 정돈해가며 비워내고 내려놓으며 그렇게 천천히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은 초라함이 아닌 오히려 찬란한 마무리입니다. 나이 들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보다 평온하고 기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답게 아름답게 나이 들기를 시작해 봅시다. 당신의 청춘을 응원하는 청춘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시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노력하는 당신이 바로 청춘입니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다음 만남을 기약한다면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춘도였습니다.